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금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이번 주말에 한반도에는 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일 방한하기 때문입니다. 6.25 한국전쟁의 당사국 국가 원수가 전쟁이 발발했던 6월에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방문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기대도 큽니다. 지난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서로 친서를 주고받았습니다. 어제는 우리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났습니다. 남북한과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 국가 원수들의 잇따른 접촉이 우리에게 좋은 전조이길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기간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 않을 것이지만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내년이면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됩니다. 이번 주말엔 우리에게 희망적인 메시지가 전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쟁 기념보다는 평화를 축하하는 70주년이 되길 기원합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6.25 당시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 뒤에는 북한군을 교란시키기 위해 같은 날 낙동강 전선에서 실시된 장사 상륙작전이 있었습니다. 이 작전에서 민간 선박 한 척이 병력 수송을 맡았는데 작전에 참여하다 전사한 선원들에게 69년 만에 무공훈장이 수여됐습니다. 30년 동안 악취 민원을 낳았던 대전 원천동 하수처리장이 도시 외곽으로 이전이 추진됩니다. 한화건설이 민간 자본을 들여 하수처리장을 옮기고 자체 운영하는 것을 제안했는데 한국개발연구원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환경보전 논란으로 답보 상태를 보였던 대전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대전시와 민관협의체가 명품 생태공원 조성과 주택 공급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통계청의 미래 인구 예측 결과 30년쯤 뒤 세종의 인구는 2배가량 늘어나는 반면 대전은 20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30여 명의 학생들이 설사와 복통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대전 고등법원 형사 3부는 선거 출마 예정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의원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 원, 추징금 4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북일고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 결과 기준 점수인 70점을 초과해 자사고 지정 기간을 2025년까지 연장했습니다. 금강위역 환경청은 지난달 유출 사고가 발생한 한화토탈 대산 공장에 대해 지난 5일부터 일주일 동안 특별 점검을 벌여 위반 사항 1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 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최선중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소식은 대전 하수처리장 이전 소식 알아보죠. 네. 이 30년 동안 악취 민원이 이어졌던 곳인데 마침내 옮기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제 시설 노후화 등으로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죠. 이 하루 65만 톤의 하수를 처리하는 대전 원천동의 하수처리장이 이 금고동으로 옮기는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그동안은 이 사업성이 낮다고 분석돼 왔던 이전 사업이 최근 분석 기준이 바뀌면서 사업성이 있는 곳으로 재평가됐기 때문입니다. 예, 이 하수처리장 이전 사업이 8천억 원이 넘는 사업으로 알고 네. 있는데 이 사업성 분석 결과가 바뀐 이유가 있나요? 네, 3년 전에요. 이 한화건설이 처음 하수처리장 이전 현대화 사업을 제안했을 때는 이 비용 편익 분석이 1 이하로 나왔습니다. 네. 이 분석값이 1을 넘어야 비용 대비 편익이 있다, 즉 사업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분석 기준이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예비 타당성 평가 비중에 이 비수도권은 이 경제성 비율을 낮추고 균형 발전 비율을 높인 기준이 이번 심사에 적용이 됐는데 이 분석값이 1.01까지 올라가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이 새 처리장 짓는 데는 8,400억 원이 드는데요. 이 비용은 한화건설이 부담하고
대신 한화 측은 하수와 분뇨 처리 사업을 30년 동안 위탁 운영해서 투자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예, 이 단순 경제성보다는 지역 균형 발전을 생각했을 때는 사업성이 있다. 네. 이런 얘기군요. 이전할 지역은 금고동으로 결정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새 처리장은 2025년 도심 외곽인 금고동에 들어서게 됩니다. 지하 건설 방식을 택해서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금고동과 인근의 구죽동 주민들이 이전에 반발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하수 처리장이 이전하게 되면요. 원래 처리장이 있던 원천동 부지는 대동 금탄지구 개발 사업과 맞물려서 대덕특구 재창조의 거점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예. 이 대전시의 또 다른 현안 사업이죠. 대전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 사업은 환경보전 논란 때문에 민간단체와 대립해온 사안이었는데 네. 이것도 돌파구가 마련이 됐다고요. 네, 이 갑천 친수구역 조성 사업, 지난 2014년이었죠. 이 친수구역으로 지정된 뒤 시민 대책위가 반발하면서 이 아파트 분양 일정도 담지 못했었는데, 그런데 대전시와 민관협의체가 진통을 거듭한 끝에 6년 만에 해법을 찾았습니다. 이 생태공원은 늘리고요. 인공구조물을 줄인 이른바 명품 생태호수공원을 만들기로 접점을 찾은 겁니다. 네. 이 공원 면적을 당초 한처럼 그대로 유지되지만요. 인공구조물이 줄어든 자리에는 습지 생태공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예. 이 일대 아파트 분양 시기도 가닥이 잡혔죠. 네, 이 호수공원 1블록 아파트 분양은 내년 상반기로 잡혔고요. 2블록 아파트 분양은 내년 하반기쯤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2블록 아파트는요, 이 계획보다 작은 면적의 아파트가 들어설 것 같습니다. 2블록은 원래 85제곱미터 초과 전용이었는데 이 전체 가구의 절반을 이 85제곱미터 미만으로 변경을 한 겁니다. 중소형 아파트 공급을 늘려서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큰 틀에 민간협의체와 대전시가 의견을 같이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대전시는 오는 10월에요. 시민공청회를 열고 내년 상반기에는 공원 조성을 시작해서 2021년 갑천 친수구역 공원을 완공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예. 예, 화제를 좀 바꿔볼까요? 통계청이 인구 전망을 내놨는데 네네. 이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전국의 모든 시도에서 인구 절벽이 심해질 거다. 이런 예측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이요. 30년 뒤에 각 지역별로 인구가 얼마나 될지 예측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당장 14년 뒤부터, 지금부터 14년 뒤부터는요, 이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태어나는 아이보다 사망자가 많아집니다. 네. 그래서 2042년부터는 전국에서 인구가 자연 감소하게 되는데, 일할 수 있는 연령대인 생산 연령 인구도요, 30년간 1,200만 명이나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세종시에서만 유일하게 이 생산 연령 인구가 늘고 나머지 16개 시도에서는 감소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 반면에 이들이 부양해야 할 고령 인구는 급격히 늘어나게 되는데 이 세종시를 제외하고 모든 시도에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35%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예. 이 인구 감소 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은데 대전과 충남 인구는 어떻게 전망됐죠? 네, 대전시 인구는 지난 2017년 153만 명을 정점을 해서요. 해마다 3만 명씩 줄어드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20년 뒤에는 133만 명까지 감소하는 걸로 예측이 됐고요. 네. 이 반면에 세종시 인구는 꾸준히 늘어서 2045년부터 59만 명 수준을 유지해 대전 인구의 절반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또 현재 200만 명 수준의 충남의 인구는 2039년 무렵까지 꾸준히 증가하다 정점에 달한 뒤에 2047년에는요. 232만 명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예. 하지만 어디까지나 예측은 예측입니다. 출산율을 높이면 예측은 바뀝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나마 충남은 인구가 늘어나서 다행이군요. 점점 부양자보다 피부양자가 더 많아지게 되는데 이는 경기 둔화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좀 더 세부적인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나와야 할 때입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죠. 어제 해군본부가 있는 계룡대에서는 뜻깊은 행사가 있었는데 네. 인천 상륙작전의 숨은 영웅인 민간인 선원들에게 69년 만에 무공훈장이 수여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한국전쟁 당시 인천 상륙작전이 있던 당일, 그러니까 1950년 9월 15일이죠. 이 경북 지역에서도 또 다른 상륙작전이 펼쳐졌습니다. 네. 이 경북 영덕군 장사리에서 펼쳐진 이른바 장사 상륙작전인데요. 이 북한군의 시선을 경북 지역으로 쏠리게 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돕기 위해 펼쳐진 작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민간 선박 문산호가 큰 활약을 했습니다. 이 문산호는요, 학도병 유격대를 수송했고 북한군의 보급로 차단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이때 활약했던 문산호 선원 10명에게 화랑 무공훈장이 수여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성동격서 작전에 활약했던 민간인들의 공로가 69년 만에 인정이 된 건데 네.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 이유가 있나요? 네, 그동안 문산호의 활약은 알려졌지만 정작 그 선원들의 신원에 대해서는 기록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그런데 해군 예비역 대령인 최영섭 대령이 7년 동안 이들의 기록을 꾸준히 찾는 노력을 했고요. 마침내 2016년에 해군 문서구에서 선원 10명의 기록을 찾아냈고 그래서 황제중 문산호 선장을 비롯해서 전원에게 훈장이 수여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문서구에 버젓이 있었는데 69년 만에야 개인에 의해서 알려지다니 그동안 국가는 뭘 했는지 답답한 면도 있군요. 한국전쟁에는 이런 숨은 영웅들이 적지 않은데 늦게나마 이들의 희생정신이 빛을 보게 돼 다행입니다.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나요? 이 밤사이 특별한 사건 사고는 없었습니다. 뉴스브리핑 최선중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내포 신도시 제2 진입도로가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전면 개통됩니다. 내포 신도시 북쪽 지역과 삽교읍 국도 45호선 삽교 교차로를 연결하는 3.39km의 신설도로입니다. 대전 유성지역 자활센터가 기업 연계형 자활사업으로 GS25 유성 반석점을 개점했습니다. 자활 참여주민 6명이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며 수익금은 참여주민들의 창업자금과 자립성과금으로 사용됩니다. 한국은행 대전 충남본부 금융경제강좌가 오늘 오후 2시 본부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최근 중국경제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주제로 한국은행 조사국 중국경제팀 김대훈 과장이 강의합니다. 충청남도가 숲해설 서비스를 연중 운영합니다. 천안, 공주, 부여 등 10개 시군과 도산림자원연구소에 37명의 숲해설가를 배치했습니다. 참가 신청은 거주시 시군 산림부서나 도산림자원연구소로 하면 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전에는 곳에 따라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전과 세종 28도 등 26도에서 29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m 안팎으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충청권이 다시 장마전선의 영향권이 들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 모레까지 최고 8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행정수도의 치안을 책임질 세종지방경찰청이 문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세종시의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세종지방경찰청 개청과 관련해 세종지방경찰청 개청 준비단의 부단장을 맡았던 세종지방경찰청 안태정 생활안전수사과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태정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아주 목소리가 활기차시군요. 고맙습니다. 네, 새로 개청한 세종청답습니다. 네, 행정수도의 치안을 책임질 세종지방경찰청이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는데 먼저 개청 축하드립니다. 이 세종지방경찰청의 의미, 경찰 내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저희 세종경찰청이 지난 25일 문을 열었는데요. 네. 먼저 세종경찰청이 개청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은 시민 여러분들과 언론, 유관기관 관계자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네. 세종시는 정부청사가 입주해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유치도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세종시는 자치경찰 시범 실시적으로 이미 선정된 상태입니다. 네. 이번 세종경찰청 신설로 이러한 치안 환경 변화에 좀 신속히 대응하고 세종시만의 차별화된 치안 서비스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예. 예, 세종경찰청은 어느 다른 지방경찰청보다도 이 경호 경비 업무 중요하고 또 치안 유지도 중요하고 또 자치경찰제도 시행해야 되고 아주 어깨가 무거우시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지난 2012년 7월에 세종시가 광역자치단체로 출범을 하면서 많은 정부기관이 입주를 하고 또 인구가 급증하면서 그동안 세종시의 치안 강화를 위해서 그 지방경찰청이 필요하다 이런 여론이 높았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정부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을 시작했는데 올 6월 현재 42개의 정부기관 입주를 마친 상태고요. 네. 다음 달 7월이면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세종시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부기관 이전과 함께 인구도 가파르게 늘어나서 2012년 7월 세종시 출범 당시에 10만여 명이 된 인구가 네. 현재는 3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렇죠. 도시의 성장과 인구 증가에 따라 치안 수요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같은 치안환경 변화에 맞춰 세종경찰청이 신설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네. 이번에 전국 18번째 광역경찰청인 세종지방경찰청이 세종시 소담동에 새롭게 문을 열게 된 건데 이 세종지방경찰청 위치와 또 구체적인 조직 규모도 이번에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청사는 세종시 소담동에 있는 상가 건물 CJ 소담 프라자 내에 있습니다. 네. 이 중에 이제 5층 일부와 6, 7층을 임대에 사용하고 있고요. 조직으로는 지방청 본부가 1, 2 종합상황실, 경무과, 생활안전수사과, 정보과, 경비교통과 이렇게 5개 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지방청 직할대로 정부 세종청사 경비대와 경찰관 기동대를 두고 있고 네. 경찰청 산하에 일선 치안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세종경찰서가 있습니다. 네. 특히 조직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지방청과 경찰서 간 역할 분담을 통해서 치안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청 중심 수사 체제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치안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청도 실무를 직접 담당하면서 네. 청과 경찰서 간 업무의 중복이 없도록 역할을 나눴습니다. 예를 들면 세종시의 치안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 현재의 인력과 시스템으로는 치안 업무를 감당하기에 벅찬 상황이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드러나지 않는 강력범죄, 부정부패 등 암수범죄를 인지수사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 세종청 개청과 동시에 세종서의 수사 형사 인력을 늘리고 지방청에 인지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광역진흥수사대를 만들었습니다. 네. 광역진흥수사대가 기획수사, 광역진흥범죄 같은 사건을 전담하는 지방청 중심 수사 체제로 가고 세종경찰서는 고소월 같은 민원사건 위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교통기동수사팀을 두고 경호와 교통관리를 지방청에서 직접 담당합니다. 예. 그러면 정부 부처의 어떤 비리나 이런 것과 관련한 수사도 세종청이 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까지는 이제 민원사건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인사건 수사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네. 저희들이 전문화된 수사 인력이 확보가 되고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공무원 범죄나 이런 어떤 행정 범죄 등 이렇게 좀 치중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경찰 오토바이로 구성된 교통기동순찰팀이 신설이 됐는데 이 내용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세종시의 경우 이제 집회 시위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렇죠. 또 아울러서 출퇴근 시간 이제 교통체증과 관련한 민원도 많고요. 네. 그래 이런 이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이제 교통기동순찰팀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교통기동순찰팀은 경찰관 사이카 5대와 순찰차로 운영되는데 경호 업무와 집회 시위, 교통관리는 물론이고 교통위반행위 단속, 출퇴근 시간 교통소 같은 시민들의 교통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렇게 세종시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의 신설로 이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가 한층 강화될 것이다. 이런 기대가 높은데, 세종지방경찰청의 역할 지금 고민도 많이 하고 계시죠? 예, 그동안 이제 세종시 치안을 충남경찰청에서 관할했고, 예. 세종서는 이제 충남청 소속 16개 경찰 중 하나이다 보니, 세종시만의 특성에 맞는 치안 활동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네. 세종청 이제 개청을 계기로 시민과의 직접 소통을 좀 활성화하고 시민 의견을 반영한 세종시만의 특화된 치안 활동을 좀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께서 세종경찰청이 생겨서 뭔가 달라졌는지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보여주기식으로 많은 일을 벌이기보다는 네.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원하는 일을 찾아 해결해드리는 역할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예. 지금 과장님의 직함도 생활안전수사과장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예. 보통 지방청엔 그냥 수사과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경찰청 규모가 다른 네. 청에 비해 좀 적다 보니까 네. 보통 이제 그 여러 개의 과를 묶어서 하나로 이렇게 좀 전담을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생활안전과 이 여성청소년과 네. 수사과, 형사과 4개 과의 업무를 같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일이 통합이 돼 있군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 요것도 이제 그 지방경찰청이 이제 치안수가 증가가 되면은 분화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예. 더욱이 세종지방경찰청 신설로 이제 자치경찰제에 대한 논의나 체계적인 준비도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세종시가 이제 일찌감치 자치경찰제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는데 네. 충남청 관할에 속하다 보니 이제 자치경찰 도입을 위한 그 이제 세종시청이라든지 이런 유관기관 협력에 좀 일정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제 네. 세종청이 이제 개청함에 따라서 행정관할과 치안관할이 같아지고 세종시와 이제 물리적 거리도 가까워진 만큼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합니다. 예.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서 세종시에서 실시되는 우리 자치경찰이 전국에서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자치경찰제가 되게 되면 지금의 직원들도 이제 두 가지 부류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국립경찰과 지방경찰로.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상호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어떤 응원관계, 협력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 결국 이제 시민들에 맞는 특성화된 치안을 이제 자치경찰은 하고 국가경찰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안, 요걸 네. 같이 겸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상당한 시너지 효과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경찰관들의 신분은 그러면 한번 자치경찰이 되면 계속 자치경찰이 되고 이런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이제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네. 당분간은 이제 그 상호 간의 이동이 그러니까 그 인사 이동이 가능한 범위로 가다가 나중에 정착되면은 아마 따로 신분이 이제 그 지방직과 아마 국가직으로 분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좀 과도적인 그런 기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하지만 세종지방경찰청 아직 임대청사 사용하고 있고 또 인원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예, 그 민간 건물을 이제 임대에 사용하다 보니까 네. 혹시나 이제 같은 건물에 입주해 있는 이제 상인분들과 시민들께 사소한 불편이라도 주지 않을까 좀 걱정도 됩니다. 네. 개청 전부터 이제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 이제 LH 등과 이제 신청사 부지 선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국회의사당이나 대통령 집무실 같은 변수가 있어서 관계기관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세종청 개청을 계기로 행복도시건설청 등 이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신청사 부지를 조기에 확정하고 신축공사도 하루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서두르겠습니다. 예, 이게 또 경찰 내부만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예, 시민들의 여론도 중요하고 또 언론, 정치권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내년 5월에는 세종 남부경찰서도 개청이 되죠? 아, 예, 맞습니다. 그 날짜는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지만 올해 8월쯤에 세종 예. 남부서 신축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기에 맞춰 이제 공사가 진행되면은 2021년 중으로 내후년이죠. 문을 예. 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예. 세종 남부서가 이제 문을 열면 이제 도심 치안을 담당하는 세종 남부서, 그다음에 도농 지역을 담당하는 이제 세종 북부경찰서, 이렇게 아마 역할 분담이 되면서 세종시 치안이 좀 한층 더 강화되고 이제 저희 경찰청의 유상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예, 신설되는 세종 남부경찰서는 이쪽 계획도시 쪽에 치안을 맡게 되고 세종 기존의 북부서. 조치원경찰서였던 그 경찰서는 세종 북부서로 갑니다. 예, 북부서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도농 지역을 같이 관할하게 된다. 이렇게 역할 분담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앞으로 보다 높은 치안 서비스를 위해서 세종지방경찰청에 대한 그 국민들의 기대도 큽니다. 어떤 노력을 해나갈 계획이신지요? 뭐 당연한 원론적인 얘기지만 세종경찰청의 존재 이유는 세종 시민이고 시민 예.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시민들이 무엇을 불편해하고 무엇을 불안해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시민들과의 소통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 한 분 한 분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예. 시민 안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늘 고민하는 세종경찰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세종경찰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세종지방경찰청 안태정 생활안전수사과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조간 브리핑 순서입니다. 대전일보는 대전 하수처리장 2025년 금고동 이전, 충청투데이는 대전 하수처리장 10년 만에 길 열렸다란 제목을 각각 달고 악취로 30년 동안 인근 주민에게 고통을 준 대전 유성구 원천동 하수처리장 이전 현대화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중도일보는 서대전역 부활의 궤도 오를 시간이란 기사에서 서대전역의 이용상 편의성이 증대되면 이용객이 증가하고 침체된 주변 상권도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이라며 서대전역과 원도심의 부흥을 위해 현안들이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이재은,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6월 28일 금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